공군사관학교 훈련기가 논바닥에 불시착했습니다. 조종사 2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충북에서 하루가 다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청주협의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 판입니다. 협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업에 나섰던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근 1년 만에 노사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공군사관학교 훈련기가 논바닥에 불시착했습니다. 엔진이 꺼지면서 활강 비행으로 비상 착륙한 건데요.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이 훈련기는 각종 결함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왔던 모델이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큰 그림자를 들이우며 폭 11m에 달하는 항공기 한 대가 논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흙먼지와 함께 엄청난 양의 논에 있던 흙 파편들이 공중으로 튕겨오릅니다. 공군사관학교 제55 교육비행전대 소속 훈련기가 부대 인근 논바닥에 불시착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 확 돌더라고 내 앞에서. 돌더니 한 10m 정도 위에서 막 틀어지면서 논으로 닿았어. 훈련기에 타고 있던 훈련생 소위와 교관인 대위는 불시착 뒤 스스로 빠져나와 공군항공의료원으로 옮겨졌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행기가 불시착한 논 반경 300m 주변에는 민가들이 위치해 있어 자칫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기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그런데 지금 변기가 떨어지니 조금 걱정이 되죠. 불안하고 살았지. 훈련기는 1시간가량의 공중조작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갑자기 엔진이 꺼지면서 논에 비상 착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 임무 완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결함이 발생해서 비상 착륙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훈련기 KT-100은 국내 최초 민간 양산 항공기인 나라온을 훈련용으로 개량한 항공기로 지난 2016년 비행교육 입문 과정에 투입됐습니다. 바로 다음에 감사원에서 날개 오작동과 브레이크 과열과 같은 반복 결함 문제로 납품 중단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지적받았던 결함과 이번 사고는 관련성이 적어 보인다며 다만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공군은 공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고 대책 본부를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올해 충북 과수화상병이 하루가 다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규모였던 작년 피해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고 사과 주산지인 충주에 집중되면서 더 걱정이 큰데요.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매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을 간소화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충북 과수화상병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0농가 152헥타르로 지난해 145건, 88.9헥타르 피해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도내 사과 재배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충주에 집중되면서 과수산업 자체가 위기입니다. 후에 식재를 한다래도 사과나무는 심고 한 5년, 6년이 돼야지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8년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는 소득이 없이 살게 되는 거죠. 결국 방역당국은 대응 기준을 바꿨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농가 의심 신고를 시작으로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간이 진단, 그리고 농촌진흥청 정밀검사까지 완료돼야 매몰할 수 있는데 단계를 하나 줄였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시료를 보내고 정밀검사를 거쳐 확진 판정을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문 방재관이 직접 지역에 상주하며 간이 진단 결과를 판단해 정확도도 떨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일단 확산세가 심한 충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고 또 진흥청에 가서 화상병균을 분리동정하고 또 배양을 거쳐요. 이 단계가 생략이 되니까 한 5일 정도가 이렇게 단축된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그동안 과수화상병이 없었던 진천에서도 한 곳이 나왔지만 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배과수원이고 세균 번식이 뜸한 날씨에 접어들어 집단 확산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도 좀 내려갈 수 있고요. 이 병균이 외부로 혹시 나왔을 때 이렇게
다른 곳으로 전파된다든지 그런 것은 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전수조사를 완료한 충주 외 10개 시군에서도 과수화상병 예찰과 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에서도 마지막 순차 등교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 모두 4만 2천여 명이 등교 수업에 합류하면서 충북도 내 학생 18만 명이 참여하는 학년별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등교가 마무리된 만큼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년별, 학급별 순환 등교 방침을 정해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습니다. 청주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자리를 놓고 어른들의 싸움이 가관입니다. 학부모가 아닌 지역 인사 참여 문제로 학교 운영위원장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 판입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등은 올 초 진행된 규약 개정에서 출마 자격이 불시가 됐습니다. 지역사회 인사, 즉 지역위원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으면 회장단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바꿨습니다.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어떤 이권 개입이라든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바뀐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시 되돌리라고 권고했지만 그 사이 선거를 치러 신임 회장단까지 선출된 상태입니다. 이제 지역위원 중에도 학부모가 아니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런 분보다는 학부모인 지역위원이라도 그분들이 하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짧은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원위치 시킬 거예요. 이 문제로 청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 판입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쪽에서 협의회를 새로 만들겠다며 준비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상위법에서 당연히 평등한 기회를 줬는데 똑같은 단체 회원인데 똑같은 회비를 내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게 맞는 거지. 똑같은 의무를 지어줬는데 권리는 이 사람은 있고 이 사람이 없다.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정회원과 준회원 제도를 도입하든지. 빗나간 룰에서 시작된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갈등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이럴 거면 왜 협의회가 필요하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가 냈던 충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4군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리는 강좌에 172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좌별 수강 인원을 15명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등을 의무화합니다. 또 수업 후 10분 동안 실내를 환기하고 매일 1시간씩 소독이 진행됩니다. 안전한 일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노동자들이 근 1년 만에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노사가 단체 협약 체결에 성공한 건데요. 하지만 사측이 파업 기간 중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일진 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파업에 나선 건 지난해 6월입니다.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배기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주 52시간 체제에선 임금이 줄게 되는 상여금 400% 기본급 전환 결정을 취소하라는 등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회사는 직장 폐쇄로 맞섰고 노동조합은 서울 본사 로비 점거로 응수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노동자들은 명절도 잊은 채 차디찬 바닥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명절도 반갑습니다. 진실에 승리하자. 그리고 파업 349일째 이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배기시설 확충과 노조 인정 등에 합의하며 수십 차례 결렬됐던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여금 전환 취소 등 해결되지 않은 요구도 적지 않지만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1년에 걸친 생활고를 더 이상 견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이제 청소 용역 업체의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기나긴 파업은 끝이 났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회사와 그룹 계열사가 파업 기간 중에 제기한 약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비 점거를 이유로 본사 건물 입주자 등이 낸 소송까지 더하면 배상금이 8억 원을 넘습니다. 법적 다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노동자들은 일진 다이아몬드 본사 앞에서의 항의 피켓팅, 그리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손배 가압 여부가 철회될 때까지 힘차게 싸울 예정입니다. 복귀 결정에도 큰 후유증을 떠안게 된 노동자들. 취재진은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한 회사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에 걸쳐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충청북도가 경기 회복 체계 하나로 8천억 원대의 시군 대표 뉴딜 사업 29개를 추가 발표했지만 기존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숫자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군 대표 뉴딜 사업에는 청주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비롯한 신규 사업이 절반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는 총 사업비 1,700억 원 규모의 청주 전시관 조성 등 이미 추진 중이던 대규모 사업들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충청북도는 4차 추경 예산 4,100억 원 가운데 시군 대표 뉴딜 사업은 192억 원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역차별론을 문제 삼아 일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